네, 오늘 수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임 한방 전문가이신 정유령 이창년 원장님과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난임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그리고 습관성 유산으로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전화 주시고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이 난임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여자의 원인 또는 남자의 원인. 그런데 이 원인 불명,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현대의학이나 양방병원 또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도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음에도 난임인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어떻게 보나요, 이창현 원장님? 예, 진료실에서 이제 난임 부부들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환자분이 임신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직접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원인 불명의 난임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 여성 난임의 30% 정도가 원인 불명의 난임으로 진단을 받고 남성 난임의 25% 정도가 원인 불명의 난임으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원인 불명의 난임이라는 말은 원인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이제 산부인과에서 기계적인 검사에 국한시키기 때문에 이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난임인 경우에는 자궁 난관 조영술이라든가 그 상에 봐서 이제 난관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폐색의 정도를 확인하는데요. 거기에 이상이 없거나 아니면 복부 초음파나 질포음파를 통해서 자궁 내막의 두께나 아니면은 난소에서 난포가 자라는 크기를 보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또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에스트로겐 분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유를 모르겠지만 난임이네요라고 보통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기계적 검사일 뿐이고 이를 일으키는 이유들은 무조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차례대로 이제 원인 불명의 난임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임신을 하는 여성의 나이가 증가한 것입니다. 예전에 통계를 1970년대부터 냈었는데요. 평균 초혼 연령,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는 연령이 20대에서 최근에 30대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임신을 시도하는 나이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높아졌을 텐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신 준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임신의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통계를 보면은 30세 이하의 경우에는 보통 1년 내에 정상적으로 임신 관계를 했을 때 임신될 수 있는 확률이 74%라고 하고, 그리고 30세에서 35세 사이의 경우에는 62%라고 하고, 그리고 35세 이상의 고령의 임산부들은 54%까지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임신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걸까요? 네,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난소 기능의 저하입니다. 난소라는 것은 앞에 이제 배란할 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린 미성숙한 난자들을 성숙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질이 좋지 않은 난자가 나오던가 아니면 배란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임신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병원에서는 이런 난소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AMH라는 수치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AMH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생리 때마다 내보낼 수 있는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사춘기가 되고 초경이 되면은 그때 이제 미성숙한 난자를 성숙시켜서 하나씩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 성숙되지 않은 어린 난자를 싸고 있는 주머니의 그 막에서 이 AMH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난자가 충분히 많이 이제 우리가 월경을 할 때마다 난자가 이제 배출되는데 배출되지 않을수록 AMH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나이가 젊을수록 AMH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나이가 들수록 AMH의 수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던 것처럼 이제 가운데에 있는 도표를 이제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가운데에 이제 젊은 나이 때는 이제 수치가 높다가 나이가 갈수록 이 AMH 수치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난자가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어리고 성숙한 난자가 적을수록 AMH 수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점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AMH의 수치는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를 유추할 뿐이지 그 난자의 질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난자의 질은 도대체 왜 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일단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덜 중요한 기관이 어디일까요? 1번은 뭐 심장, 2번은 폐, 3번은 위장, 4번은 이제 자궁난소. 예,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덜 중요한 것은 자궁과 난소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임신이 급하시고 고령에 이제 임신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자궁과 난소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이 생존하고 우리 몸이 생활하고 튼튼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궁 난소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이제 하위 순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은 모든 신체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심장의 기능도 떨어지고 폐의 기능도 떨어지고 위장의 기능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상대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른 곳에 먼저 혈류량을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난소나 자궁 쪽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덜 영양 공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연구에 따르면은 20대 때와 비교했을 때 폐경기에 이르렀을 때 난소로 가는 혈류량이 거의 5배 정도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혈류량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영양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난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그리고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난자에서는 배란을 빨리 하는데 배란을 해서 이제 정자와 만나서 수정란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자궁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자궁 안에서는 내막이 수정란이 착상될 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증상, 이것을 조기 배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